자, 봅시다. 과목 이름이 사회문화죠?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사회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죠. 사회가 뭘까요? 소민이야 원래 사회를 싫어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너는 사회 열심히 했잖아요. 사회가 뭘까요? 사회. 문화가 사회야? 그럼 문화는 사회가 뭐야? 사회가 뭐야? 사회.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할 때 사회하고 비교될 수 있는 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항상 국어 지문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이게 현실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그거를 하셔야지 늘어요. 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반대말까지는 아닌데 사회와 대비될 수 있는 말. 아, 내 변태들 진짜. 개인 아닐까? 개인? 그지 않아? 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말이 개인 아니야? 그럼 사회는 개인이 아닌 거니까 사회는 뭘 뜻해? 공동체, 어울리는 관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관계, 이걸 사회라고 하는 거야. 핵심은 뭐야? 관계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아니야? 관계. 알았지? 생각해봐라.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야.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무슨 존재가 아니다. 개인적 존재가 아니다. 사회적 존재.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서로 어울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이제 이해했어. 그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지? 사람은 그래요. 독립적으로 나 홀로 저 무인도 혼자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고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막 옷을 입고 스타일을 꾸미고 나 혼자 있는데 옆에 끼케한 뭐 bird, 뭐 fish 막 이런 데밖에 없는데 뭐 예쁘게 꾸미고 막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막 뭐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막 이런다고? 그지? 인간은 어울리는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개인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알았지? 근데 봐봐.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의견 갈등 대립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사사건건?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 같은 게 필요하겠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사람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통합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 이걸 고민하는 걸 뭐라 그러게? 너 2학년 때 지금 한 거 아니야? 그게 정치예요. 맞아요. 정치. 니네 언니는 1등급 나왔어. 그거. 알겠지? 그 정치가 뜻이 뭐야?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야. 지금은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의견 갈등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을 지금은 뭐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과거에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은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등장,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지도하에 모두 복종하는 형태 아니고는 우리는 통합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지. 그게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든가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정치 시스템을 바라봤었지. 이해됩니까? 어쨌든 그런 게 정치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생산, 분배, 소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이지 한 사람이 모든 걸 혼자 하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혼자 농사도 짓고 옷도 짜고 도자기도 빚고 집도 짓고 혼자 이걸 다 하려 그러면 어때? 효율성이 떨어지죠. 농사 잘 짓는 새끼가 있고 옷을 잘 짜는 놈이 있고 집 전문가가 있단 말이야.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단 말이지. 서로 분업화해서 생산하고 시장에서 교환하면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풍요의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서 생산, 분배, 소비에 적절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해되죠? 더 효율적인 어떤 풍요의 시대를 꿈꾸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학이야. 아, 이해되냐? 음. 그래요. 또 사람들이 모여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형성되는 게 바로 문화거든요. 문화는 뭘까요? 소민아, 문화가 뭘까요? 왜 문이 째려보고 있어? 다 말을 해야지. 응. 문화가 뭘까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루는 거. 사람들이 다 같이 이루는 거. 아, 그렇기는 한데요. 다 같이도 되게 좋은 말이네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형성되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을 뜻해.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죠?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어떤 게 있죠? 김치, 뭐 음식 문화로서 김치, 된장 뭐 이런 거. 또 주거 문화 중에는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되게 재밌는 게 집의 정중앙에 뭐가 배치돼 있어요? 그죠? 집에 딱 열고 들어오면 거실부터 나오잖아. 공용 공간. 그리고 방이 거기를 둘러서 이렇게 배치돼 있죠. 그래서 몰래 밤늦게 집에 귀가하는 건 꿈을 못 꿔요. 들어가면 일단 다 알아. 저 새끼 지금 들어왔구나. 다 알다고 우리는. 맞죠? 서양은 달라요. 서양은 집의 가운데 거실이 아니에요. 가장 메인에는 방들이 있고요. 각자의 방들이 있고요. 저 구석탱이에 거실이 있어요. 공용 공간은 가끔 모이는 거야. 이해되죠? 개인 공간이 먼저예요. 각자들. 이해됩니까? 지금 보니까 생활 양식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가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 이해됩니까? 또 우리들이 공유하는 문화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언어도 하나의 문화인 거야. 솔직히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구성원들은 통합될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요. 서로 생각 가치가 다 다른데 인사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봐. 돼요? 다음, 주먹으로 서로 이렇게 주먹을 맞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미국 애들은 그런 거 헤이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애는 이거를 도전으로 생각해요. 이해되죠? 결투 막 이런 걸로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서로 이게 의미 공유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 난리가 나겠지. 이해됩니까? 장례식 갈 때는 무슨 옷을 입죠? 검정색 옷. 그리고 화장은 굳이 최대한 옅게 하거나 안 하는 거죠. 뭐 가는데 막 새빨간 거 쥐잡은 듯이 막 얼굴 막 진하게 막 화려하게 막 미니스커트 입고 그러면 가서 맞아요. 되죠? 우리들만의 공유하는 어떤 뭐 의복, 양식, 행동, 이은, 언어,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공유하는 일정한 문화가 있고요. 그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정한 의미를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어우러져 살아가며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회 문화적 현상의 일반을 배우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이야. 그래서 사실 사회문화는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무슨 뭐 심리학 등등등의 모든 사회학을 아우르는 기초학문이야. 이해되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 형성을 하는지, 사람들이 속하는 집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회학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사회학적 자료 분석 방법, 어떤 검증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제, 사회,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다양한 사회과학 모두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방법,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의 기본적 특징, 막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거든. 이해되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사회학자들이 다루는 대상이 되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사회문화적 현상들. 반면에 이공계열 학생들이 다루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야?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자연계라 그러죠. 소민이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자연계, 그지? 이공계, 그지? 이렇게 부르죠. 다음에 여기는 인문사회학, 사회문화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들이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비교를 할 거야. 오늘 요거만 하면 끝날 거야. 자, 먼저 자연이 뭐죠? 말뜻 그대로 풉시다. 자가 뭐야? 소민아? 무슨 자? 자연 그러면 자연은 뭐야? 막 푸르르고 맑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자연은 스스로 자살 뭐죠? 스스로 죽이는 거죠. 스스로 자자예요. 연은 그러하다 할 연자입니다. 다시 뭐라고? 그러하다 할 연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그냥 그 자체로 그러한 것. 인위적인 게 들어있지 않은 거야. 우리의 의도 같은 게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야. 그냥 그 자체로 그러하게 주어져 있는 것일 뿐 우리의 의도나 이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뜻해. 알았지?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여기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죠?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해봐요.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은 자연이죠. 그 안에 우리 의도가 있나? 없죠. 여자, 남자 중에 누가 힘이 세죠? 이거는 자연이죠.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나요? 없어요.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치면 물이 되죠. 어저께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이산화탄소를 아이쿠야. 수소 2개, 산소 1개 물이 되죠. 야, 그 안에 인간의 의도가 들어있어? 우리가 뭐 만든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 자체는 그냥 그런 거야. 이해되죠?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골수에서 면역체 항체를 형성하죠? 여보세요? 그잖아요. 골수에서 항체를 형성하잖아요. 이거는 자연이에요? 인위예요? 그것도 자연이에요. 우리 의도가 없어요. 뭐 너희들 막 머릿속에 명령 내립니까? 바이러스 침투. 골수 빨리 만들어 빨리. 막 이거 지시 내립니까? 좌심방 닫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의학은 자연과학이야, 인문과학이야. 사람을 다루는 거긴 하지만 사람의 신체 메커니즘은 우리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오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인 거야. 이해되죠? 좋아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도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 안에는. 의도가 다 개입돼 있어요.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들 안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 사회문화적 현상 중에 뭐 있었어?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 안에 의도가 있어, 없어? 의도가 있다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인 가족의 공동생활을 더 중시하고 공동체주의적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이해돼요? 또 장례식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죠. 그 안에도 의도가 있어, 없어? 다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생각이 없지 않다고. 이해됩니까? 다음에 시험 앞두고는 뭐 먹어? 여쳐 먹잖아요. 뭐 안 먹어? 미역국 이런 거, 뭐 낙지 이런 거 안 먹잖아. 미끄러진다고. 마치 그 안에도 의도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인간의 행위 현상들 안에는 전부 의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거든. 알겠지? 근데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해요.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개입돼 있을까? 가치가 없을까? 가치가 다 개입돼 있어. 그래서 가치 함축적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말이 뭐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과 가치의 차이점. 사실은 있다, 없다로 확인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토론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것들. 있다, 없다로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가치는 뭘까? 있다, 없다의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주장을 펼치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평가되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고 대화해봐야 되는 것들. 설득해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사회문화적 현상은 우리들의 의도가 들어있어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인간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자연현상은 여기에 가치를 들이댄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치면 물이 돼요. 이거는 올바른 현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개그죠? 뭐 어떻게 지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 참이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 이건 뭐 아니어도 바꿀 수가 없어. 인간 의도가 무관하게 나오면 어떻게 바꿔 이걸.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죠.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뭐라 그래요? 몰 가치. 몰이 무슨 몰자일까? 몰락 무슨 뜻이야? 락이 뭐야? 락. 락. 떨어진다. 몰락. 떨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이게 몰락이죠. 일몰. 해가 진다. 몰상식한 것들. 기분 좋아 나빠? 무슨 뜻이야? 상식이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뭘 가치 그러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얘들아 지금 사회 공부하다 보면 국어가 늘어요. 단어 뜻 하나하나를 그냥 옛날에는 어때? 그냥 뭘 상식 그러면 나쁜 거 이렇게 나쁜 거 이렇게 그냥 지나가던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국어 실력은 늘고요. 이 언어가 다르게 다가와요. 이해돼요? 그 연습하셔야 돼요. 몰 가치 또는 탈 가치라고 돼요. 뭐라고도 한다고? 탈이 뭘까? 탈모. 그러니까 뭐가 없어? 머리가 벗어나는 거죠. 탈출.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내가 탈속. 탈속적인 막 이런 말 써. 속세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속세에서 벗어나는 이런 뜻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탈가치 그러면 가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로도 써. 잘 봐. 당위를 따져볼 수 있는 건 어느 쪽일까? 당위를 따져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현상은 마땅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 해선 안 되는 건가 이런 당위를 따져볼 만한 것들이에요. 반면에 얘는 당위를 따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요. 이건 당입니까? 마땅히 옳은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따져요? 아니 바꿀 수 있어? 남자는 애를 못 낳고 여자가 애를 낳아. 이거 여기 당위를 따지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뭐 내가 낳겠다 그러면 내가 낳습니까? 내가? 알겠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다 없다만 따질 뿐 당위를 따질 수가 없어서 얘는 존재의 법칙으로 탐구하게 된다 이런 말을 써. 있다 없다가 존재 아닙니까? 있으면 존재, 없으면 부존재죠.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만 따질 뿐 당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의 법칙이 작용하죠. 다시 무슨 법칙? 당위의 법칙. 당위가 뭔데? 마땅히 옳은 것, 그른 것을 나누는 게 당위죠. 알았어. 정리돼? 다음.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적 법칙이 작용하고 자연현상은 필연적 법칙이 작용한다 이런 말을 써. 문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중에 법칙성이 작용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요? 둘 다예요. 지금 법칙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문제. 법칙이 뭐죠?
응?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 눕는 거 말고 일어나는 거?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게 법칙이에요. 때렸는데 아! 때렸는데 아! 때렸는데 아! 때렸는데 아!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때렸는데 에이씨! 법칙이 깨진 거죠. 맞아요. 법칙은 원인에 대해서 때리는 원인에 대해서 반복적 재현이 이루어지면 그게 법칙이에요. 이게 깨진 법칙 깨지는 거고요.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돼. 법칙은 뭐다? 보편적 인과관계. 있어 보이죠? 보편적인 인과관계. 잠깐, 인과관계가 무슨 뜻이지? 인, 과, 관계. 지금 답 나온 거야. 소민아, 인과관계 뜻이 뭐야? 인, 원인, 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 보편, 무슨 뜻이 보편?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한다.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야. 돼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보편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분명.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요. 돼요? 고급 승용차가 늦게 출발했을 때와 작은 승용차가 늦게 출발했을 때 뒷차의 반응이 달라요. 고급 승용차가 늦게 출발하면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이거 실제 실험했다? 정확하게 떨어지면 알겠죠? 선생님 차 뒷차들 난리 나요. 막 경적에 손대고 기다리는 것 같다니까. 바뀌자마자 빵이에요, 이 새끼들이. 후진기가 넣어버리고 싶다니까, 그냥. 기다린다는 듯이, 그죠? 근데 막 트럭이나 막 벤츠나 이런 애들은 뒤에서 한 10분 안 가도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옆으로 가요. 알았지? 야, 인간 행위에도 법칙성, 보편적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죠? 근데 자연현상도 이 보편적 인과관계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합치면 물이 나와요. 법칙성 있어요, 얘도. 근데 자연현상은 어때? 필연적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100%로 나와요. 일말의 오류가 없어요. 예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인과관계 법칙성이 나타나요. 근데 인간행위 현상은 좀 달라요. 사람은 변태가 많거든요. 진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까요? 안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지. 뭐야? 왜 이렇게 싸?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이때가 문제들 많다니까. 그리고 인간행위 현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재밌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늘까요? 가격이 내릴 때 수요가 늘까요? 재밌죠? 왜 그래요? 우리는 부동산 집을 살 때는 진정으로 그 부동산 집에서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겠다는 진정한 수요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세 차익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투기 대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그러면 가격이 높을 때 되팔아서 이문을 남기려면 오르는 걸 사야 돼요? 떨어지는 걸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이 집이 정말로 인테리어가 좋고, 수도 물이 잘 나오고, 해가 잘 들고, 이런 조건에 만족되는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가격 오르고 있나? 이걸 고려해요. 오르면 되팔아야지. 이런 걸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느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위 현상, 이런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100%가 아니에요. 그럼 개연이 무슨 뜻일까? 이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필연. 100%라는 뜻인데 개연은 대체로라는 뜻이야. 다시 뭐라고? 대체로.
만약에 어떤 논리를 들이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야, 꽤 개연성이 있네. 무슨 얘기야? 100%인 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연결성이 꽤 높아 보이긴 하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이란 뜻은 대체로 뭐뭐하다. 필연은 뭐라고?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왜 개연적 법칙성이라는 말을 써요? 인과관계 있긴 한데 어때? 대체로 그러한 정도의 인과관계 예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얘는 반드시 그러한 인과관계 그래서 얘는 어때? 예외가 아예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왜? 100%로 드러난다. 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연구할까? 확실성을 가지고 연구할까?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나 그러하지? 몇 퍼센트나 개연적이지? 이걸 따지는 게 확률이고요. 확실은 100%를 따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확률성의 원리로 연구한다 이런 말을 써요. 반면에 자연현상은 어때? 확실성을 가지고 연구하죠.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과학 하시면 되게 답답해해요. 소민이가 그래서 싫어했을 거예요. 맨날 예외투성이에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고 말하기 듣기에 따라 다르고 막 짜증나는 거죠. 봐봐 답이 딱딱 떨어져. 예외가 일말이 없거든. 정답은 딱 정해. 얼마나 깔끔해. 그죠? 이 경향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인간 행위 현상들은 어때요? 100%라는 게 없거든요. 항상 이해되죠? 그래서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나 없나 존재를 밝히는 것만으로서 의미를 갖는 그게 자연현상이고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 없다의 존재만 밝히면 그걸로 족한 연구예요. 자연현상 연구들은. 반면에 사회문화적 현상은 그 행위 안에 그 문화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석해 봐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예외적인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이해되죠? 인간의 심리적 작용 100%일까요? 그래서 MBTI 난 안 해봤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 난 왜 안 해볼까요? 귀찮은 것보다도 얼마나 심리성이 있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그 복합적인 심리 현상을 갖다가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 몇 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한답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그 있잖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이런 거 보면 오은영 박사 나와갖고 막 해석하잖아. 심리 분석하잖아. 꽤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다 해석되진 않을 것 같아. 틀린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내가 볼 땐 그 애새끼들이 못된 새끼들이 많아. 근데 전부 다 좋게 막 포장하더라고. 응? 성격은 뭐예요? 사회 현상이요?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성격은 드러나니까 타고나는 본성도 있기도 할 텐데 본성론에 대해서는 또 윤리학자들의 또 논쟁이 많은 거고. 그거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은 일정한 법칙성 패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알았지? 그거 사회 현상이에요? 그쵸. 그것도 사회 현상이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들은 그건 사회적인 현상들이죠. 되죠? 그러니까 타고나는 인간의 성격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사회적인 거죠. 봐요.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하고 두 가지는 예외가 존재하고 확률적으로만 연구할 뿐이고 사회문화 현상이 아닌 자연현상은 어때? 확실성 100%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에는 보편적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죠. 특수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도 수소독의 산소환갑증 물이 나왔을 거고요. 중세 시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그러할 겁니다. 수소독의 산소환갑증인데 갑자기 무슨 처음처럼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해되죠?
해 뜨는 것도 그때도 동쪽에서 떴고 중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쪽에서만 뜰걸요? 맞지? 그래서 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이 없는 보편성 많이 존재하는데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보편성이 있기는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문화적 현상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장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그냥 내깔려 두는 경우는 예로부터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 막 이때도요. 사람의 시체를 다 장례를 치르는 문화들이 다 존재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뒤져보면 다 나와요. 알았지? 어? 돼요? 코끼리도 해줘요. 아니 사람 지금 코끼리가 왜 나와?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사람은 그래. 코끼리는 아니어도 사람 알겠죠? 사람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의 시체에 대해서 뭐 합니까? 나름대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어느 지역에서나 언제나 항상 있어 왔어요.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의식, 그런 법 체계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어디든.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 기원전 약 1000년경 그때 고조선이란 나라에서도 뭐가 있었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어. 다른 나라 어디를 가도 인간 사회에서 태초부터 항상 뭐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규범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 항상. 또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 뭐 이런 거.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있긴 하죠. 어떤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의 공통점. 주군이에 대한 연민, 또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 응? 응. 사람 생명에 대한 존중 정신 막 이런 거. 이게 다 뭐야? 인류 보편 가치죠. 인간이란 뭐 신이 줬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란 시공간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정의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니들 생각은 다르냐? 그 있을 거 있는 것 같아. 이거 신이 그걸 뭐 신이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뭐 신을 믿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세팅되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관념 같은 게 분명히 있긴 한 것 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들은요 보편적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런 보편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인류 보편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많진 않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어때? 특수하게 일수죠.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다들 장례 문화가 있긴 해요. 죽은 이의 시체를 함부로 두진 않아요. 이거는 보편적이죠. 근데 장례의 양태는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시대까지 막 사람 죽으면 어떻게 했죠? 고려 조선시대 때? 땅에다 묻었죠. 왜요? 다 땅에 묻을까요? 아니에요. 유목민족들 있지. 이렇게 푹 뜯어 먹는 가축들이 푹 뜯어 먹이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매장을 안 해요. 뭐예요 그럼? 조장이라는 거라거든. 시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놓고 새들이 다 쪄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부모님 시체를. 알았지? 그들은 왜 땅에 묻지 않고 조장을 하고 왜 우리는 매장을 할까요? 그 안에도 의도가 다 들어있어. 우리는 농경민족이잖아.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면 모든 생명은 다 어디서 나온다?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생명의 근원으로 돌려보내야죠. 그 의식이야. 근데 유목민족들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매고 오고 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땅이 곧 엄마다 막 모든 생명의 근원은 땅이다 막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그들은 오히려 자유로운 영혼 이런 걸 강조해. 그래서 부모의 시체를 조각조각 많은 새들이 와서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독수리가 와서 쪼먹으나 매장하면 누가 먹어요? 그쵸? 뭐 지렁이 구덩이가 먹을 거 뭐가 달라요? 그지 않나요? 그지? 뭐 이렇게 대단히 뭐 다르답니까? 물고기가 먹었나? 그죠? 뭐 새가 안 먹었나? 그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장례 문화는 다 조금씩 달라요.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보편적인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한 성질의 것들도 많고 오히려 특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알았지? 오케이. 다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둘 다 실험을 할 수는 있거든요. 실험. 사회문화 현상의 이 법칙성, 인간 행위의 어떤 보편적인 인과관계 법칙성,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고 밝히고 이런 걸 막 하는데, 이걸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인간 행위 현상도 실험합니다. 알았지? 선생님 나중에 하다가 변태 같은 실험 많이 알려줄 건데 되게 많아요. 변태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이 했어 이거. 알았지? 근데 이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연과학도 통제된 실험 많이 하죠. 실험이 일상이지 뭐 이 사람들은. 근데 상당히 용이해요 이쪽은. 근데 얘는 어려움이 커요. 왜 그런지를 봅시다. 봐봐. 먼저 자연과학적 실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광합성의 양이 는다. 소민아, 광합성이 뭐죠? 햇빛을 받아서 물과 열로 바뀌는. 헐. 빛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산하는 거죠. 아이고 힘드네. 잘 왔어. 일로 와야 돼 너. 뭐라고? 빛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포도당과 산소. 이걸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고요. 너 돌겠네 진짜 잡것들 진짜. 야야. 그러면 인간의 호흡 과정은 뭐죠? 들이마셔서 뭐를? 산소를 영양소와 합성해가지고 돌려요.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네. 그래서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그렇죠. 근데 식물은 반대야.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 과정과 야 이거 과학 시간에 안 하냐? 했지? 아, 1학기 때. 인간의 호흡 과정과 광합성 과정은 반대야. 반대야. 그러니까 식물은 자연을 살리는 아이고 우리는 환경 파기범들이야 다. 숨 멈추세요 다. 우리는 반대 과정이거든. 알겠지? 생각해봐. 광합성이 뭐라고? 빛과 CO2를 합성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그죠? 배출하죠. 이게 CO2 양이 늘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느는지 광합성 양이 느는지 이걸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야. 고등학교 1학년 실험에 들어있는데 이거. 네. 했어. 소민아 했대잖아요. 아,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일단 변수는 CO2가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광합성이 느나 주나만 봐야 되니까요. 빛의 양을 동일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암시를 2개를 만들고요. 똑같은 빛만 줍니다. 뭐 60W짜리 전구를 딱 켜요. 이렇게 60W짜리 전구 동일한 전구를 딱 킵니다. 빛의 양을 동일하게 주는 거죠. 온도 습도 다 맞춰요. 그리고 뭐 합니까? 수조에다가 뭐에다가?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 똑같은 양의 물을 채워. 그리고 여기다가 수초를 집어넣어. 수초 광합성 해요? 당연히 하죠. 그죠? 얘도 식물인데. 그러면 요 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요 빛하고 합성해가지고 얘가 뭐 하겠어? 광합성 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올 거야. 그럼 물 속에서 산소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나 자꾸들. 아니, 물 속에서 산소가 발생하면 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 물방울이 올라올 거 아니야, 뽀글뽀글.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오겠지. 평상시에는 딱 3개씩 뽀글뽀글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CO2를 한쪽에만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넣어요? 그래요. 이산화탄소 제조기들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맞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호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후 하고 불어 넣으면 돼요. 얘만 넣는 거야, 얘만 후 해서 불어 넣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넣었더니 얘가 막 전 지랄이 났어. 막 뽀글뽀글뽀글 막. 와! 난리가 났어.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됐습니까? 이게 자연과학적 실험이야. 그럼 봐봐. 외부 변수를 다 통제하고 한쪽은 변수를 주는 거죠. 이산화탄소 증가, 변수를 주는 거고 한쪽은 안 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험군, 얘를 대조군 이렇게 부르죠. 됩니까?
사회과학도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사회과학도. 혹시 스펀지 이런 거 보나요? 스펀지가 뭐 재밌는 속설 막 실험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방구에도 불이 붙는다! 해가지고 막 실험하잖아. 뭐 이렇게 쫄티 집어날실 나가고 방구 막 모아가지고 막 붙나 안 붙나 막. 못 봤어 그런 거? 헐. 방구에 불이 붙더라 진짜. 그거 모았다니까. 방구를 다 모아갖고 붙여봤더니 불이 붙어요. 인간 몸에서도 메탄이 나오거든요. 또 과학은 메테인이라 그래야 되나? 메탄이나 메테인이나 님이나 그죠? 나 봐봐. 이렇게 어떤 속설을 실험하는 걸 내가 봤냐면 MBC에서 그런 프로에서 실험을 했어. 화장실에서 학습을 하면 암기력이 향상된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진짜 있어.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면 암기력이 높아진다 이거 실험을 한 거야. 그래갖고 실험은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1, 2분단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암기를 시킬 거고요. 3, 4분단 아이들은 교실에서 암기를 시킬 거예요. 얘네들은 화장실에서 암기를 시킬 겁니다. MBC 20년 전 프로그램 편성표, 하루치 20년 전 프로그램 편성표 25개를 주고 5분 동안 외우게 한 거예요. 얘네들은 화장실에 쳐놓고 외우게 한 거야. 5분 동안. 그리고 뭐 했어? 테스트를 봤지. 그랬더니 얘네는 15개를 외웠고요. 얘네는 5개를 외운 거야. 평균. 증명됐어 안 됐어? 됐지. 확실해 이거? 문제점 찾아봐. 뭔가 얘는 확실한 것 같은데 얘는 어때? 조금 똥 싸고 미단 닦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가? 암기력. 애초에 얘네들은 뇌에 주름이 좀 없는 아이들이야. 뇌가 좀 이렇게 평평한 아이들이야. 얘는 주름이 많은 아이. 그거 뭐 애초에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차이인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또? 화장실을 좋아하면. 얘는 특별히 화장실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이거 화장실 안 좋아. 그러니까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 맞아. 인간들은 정말 개성도 독특하고 많고 그래서 그런 또 이거 정확한 실험이 됐으려면 얘네들은 진짜 화장실에서 암기만 하게 옆에서 다 감시했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옆에서 감시를 했다 하면 감시 효과일 수도 있잖아. 화장실 암기 효과가 아니고 감시 효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암기할 것을 기대할 뿐이지 쟤네가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인간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옆에 대화할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한 거야? 애들이 다 음악을 들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고립된 공간이라면 어디든 나올 수 있는 거고 이해되죠? 또는 음악 효과일 수도 있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화장실 암기 효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군상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행위를 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정확하기가 어려워요. 변수 통제도 어렵고. 내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실험, 이런 것이 바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요. 이쪽이 훨씬 더 실험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다. 여기 있는 사회문화 현상은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때?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은 해. 뭔가 실험한다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 얻어내는 것들이니까 이걸 경험이라 그러거든 우리는 철학적으로. 되죠? 현실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통해 경험해보고 보고 기록하고 이게 다 가능해. 얘도 경험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기는 해. 하지만 용이한 면을 보면 자연과학이 훨씬 더 용이한 면이 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 경험적인 연구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OX. 소민아.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왜요? 얘도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이해돼요?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경험적 연구가 용이하다. 이건 맞는 복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복이거든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물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뭐가 더 편하냐 이걸 물은 거니까. 알았지? 되나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회문화적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과 인간 행위 현상을 다루는 거죠. 인간 행위 현상의 법칙성을 다루는 게 사회과학인 거죠. 반면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만물의 어떤 법칙성을 따지는 거예요. 알았지? 예외가 없는 100%로 드러나는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알았지? 둘 중에 사실은 어디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이게 좀 더 어려운 학문이야,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공부 못한 문과오는 이런 미친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역시 더 어려운 학문이거든, 사실은. 되죠? 어쩌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사회문화 현상은 항상 가치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현상이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얘는 어때요? 의도와 가치를 말하는 게 개그야. 그냥 이 현상이 있나 없나만 밝히면 끝이야. 이해돼요? 처음에 광합성의 원리를 밝혀낸 사람이 있을 거야. 알겠죠? 또는 수소독의 산소 한 개로 물이 이루어져 있다. 이 성분을 분석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처음 세미나에서 발표했겠죠. 여러분! 물은 수소독의 산소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고 뭐해? 진짜 맞네. 그럼 뭐해? 막 박수 치고 막 헤헤! 막 휘파람 불고 막 그리고 회식하러 간단 말이야. 이해되죠?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그게 진짜 그렇구나.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 끝났어. 그게 존재한다는 걸 밝혀내면 끝이야. 알겠죠? 근데 사회문화 현상 연구는 그렇지가 않아. 생각해봐.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이 법칙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냐? 이거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거야. 실제로 부모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 학업 성취도 높아지나 이거 연구한 거야. 알았죠? 근데 연구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진짜 맞더라고. 서울에는 28개국 부모들의 소득 평균 수준을 다 계산을 했고요.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왜 학력평가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성적 가지고 매겨봤거든. 평균 성적으로. 정확히 들어맞아요.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 아이들의 성취도가 그대로 딱 등이가 떨어지더라고 이게. 알아듣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진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서울대학교가 밝혔어. 여러분!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이 현상이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우와! 막 박수치고 회식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가 끝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은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일지 더 권장을 해야 될 것일지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인간 행위 현상들은 당연히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말뜻 이해됩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를 받아들이면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진짜 사실일까를 연구했을 때 왜 연구한 걸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회 문제죠. 그냥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모든 그 사회적 지위가 차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세습돼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밝혀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까지 고민을 해야 연구가 끝나요. 그냥 그 사실이 있다는 것만 밝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의도가 들어있고 가치가 들어있고 평가를 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존재 법칙을 따지고요. 알겠죠? 얘는 당위까지를 따지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항상 해결책을 논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걸 알고 있다고. 자연현상은 예외가 없어요. 아니, 예외가 있으면 큰일 나요. 갑자기 수소독에 산소 한 개를 합쳤는데 참이슬이 나왔어. 이거 누가 발견한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이 다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질걸요? 어찌하란 것인가? 말하면서, 그죠? 세상이 망할라 그러나? 이럴 거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예전에 그게 뉴스에 나왔었잖아. 개구리가 뱀을 먹는 장면이 찍힌 거야. 황소개구리가 뱀을 먹는 장면이 찍힌 거야. 그거 MBC, KBS, SBS 첫 번째 일면 기사에 나왔었어. 전부 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CCTV에 담겼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나와서 개구리가 배 먹는 장면이 일면으로 첫 번째 뉴스로 나왔다니까 다. 알아듣겠죠? 그거 보는 사람들은 다 충격이었죠. 충격.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좀 있으면 토끼가 호랑이 사냥하겠네? 그래서 그죠? 큰 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개구리보다 훨씬 큰 뱀이었어요. 근데 황소개구리가 먹더라고 그거. 뱀은 다 먹지 않아요? 걔는 좀 많이 크게. 좀 크긴 한데 아니 그래도 자기보다 몸집이 큰 놈이었어. 근데 그걸 잡수도. 뱀이 좀 순하네요. 아 근데 그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개구리가 뱀을 보고 침을 흘리면 어떡해요? 정말 많아요. 그죠? 개구리 야 토끼가 호랑이 보고 막 침 흘리고 있어. 얘가 막 눈이 막 빨개져가지고 맛있겠다 이러고 있어. 이게 이상한 거죠. 호랑이가 토끼 보고 막 쫄아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자연법칙 위반이죠. 그렇기도 하죠. 뭐가 그래? 지금 먹이 사슬이 그런데. 그만해 이년아. 적당히 해. 뱀 진짜. 됐어요. 네.